당신의 가장 깊은 소망이 아직 현실로 오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이나 가치, 심지어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마음은 당신을 곧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과 조용한 좌절의 반복 속에 붙들어 둘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말을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은 단지 창조의 표면일 뿐이고 진짜 설계자는 당신의 진동입니다. 진동 없는 생각은 마치 공기만으로 불을 붙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꽃은 결코 일어나지 않죠. 진동은 내가 원한다는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실제로 느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현실은 말이 아니라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감정 에너지의 장입니다. 생각이 미래를 상상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건 결국 당신의 주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 채 싸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머리로 확언을 반복하고 비전을 그리며 보드를 만듭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 의심, 무가치함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불일치가 결국 현실화를 막습니다. 우주는 듣습니다. 하지만 단지 낙관적인 말이 아니라 당신 전체를 듣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신뢰 속에서 진동하는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동시성을 끌어옵니다. 반대로 결핍의 자리에서 아무리 옳은 만트라를 반복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동이 신호이고 세상은 거울입니다. 그런데 이 불일치는 어디서 생길까요? 머리의 지성을 과대평가하고 가슴의 지성을 과소평가하는 믿음 체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논리가 왕이고 전략이 우리를 구하며 현실은 정신적 체크리스트라는 믿음을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리의 환상에서 태어난 거짓입니다. 마음과 몸, 생각과 느낌, 자아와 근원 사이의 분리. 그 대가는 지연과 저항, 그리고 변할 듯 변하지 않는 삶입니다. 당신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신경 깊은 곳에서 실제로 느끼는 것 사이에 미묘한 긴장.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통제에 집착하고 항복을 두려워하는 문화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미 무언가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주파수의 존재이고 그것과 조화를 이룰 때만 원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진동이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머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창조자로서 가슴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하나로 맞닿고 머리와 가슴이 같은 진동의 언어를 말할 때 비로소 당신은 원래 살아야 할 현실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적 일치입니다. 한번 그것을 체험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만이 길이라는 환상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말의 커튼을 젖히고 그 뒤에 에너지를 봅니다. 긍정을 미루는 대신 진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현실이 변해달라고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주파수가 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단지 꿈꾸는 삶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데이터나 반복된 확언이나 벽에 붙은 문구도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공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많은 현현 시스템은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주의장보다 수천 배 더 강력한 파동을 내는 전자기 발생기입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오랜 연구는 진정한 감사, 깊은 존중,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심장이 코히런스 상태가 될 때 전자기장이 정돈되고 조화롭고 깊이 자기적인 상태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장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주파수를 양자장에 방송해 순간순간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은 전기적 신호를 만들지만 감정은 자기파를 만듭니다. 이 자기장은 투명하고 보이지 않으며 매우 넓게 퍼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가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뇌는 상상하고 심장은 자기화를 일으킵니다. 이 둘 사이에 코헤런스가 없다면 창조는 멈추고 맙니다. 머리로는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심장이 두려움이나 결핍에서 작동한다면 결과는 혼란입니다. 나는 충분하다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상실을 준비하고 있다면 장은 해결할 수 없는 불협화가 생깁니다. 이 불협화는 말이 아니라 몸을 넘어 퍼지는 심장의 전작이 서명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감사가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마음과 심장을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것에 집중할 때 코히런스가 생겨납니다. 눈과 뇌, 그리고 심장이 정렬될 때 신경회로는 전작이 주파수와 조화를 이룹니다. 당신은 불일치한 신호 대신 명료한 에너지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현상입니다. 연구자들이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감사를 느끼게 했을 때 심박 변이도는 정돈되었고 뇌파는 동기화되었습니다. 직관적 통찰과 존재감이 확장되며 자신보다 큰 어떤 존재에 의해 보여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통합된 진동이 현실을 끌어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순수하고 맑은 코히런스입니다. 심장을 통한 코히런스는 비국소 의식을 열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장은 몸을 넘어 시간과 가능성에 닿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결과들에 접근합니다. 당신은 미래의 자신, 이미 욕망이 존재하는 현실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영감, 동시성, 번개처럼 스치는 통찰을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파수에 맞춰진 심장장 때문입니다. 노력은 늘 머리에 머물러 있고 마찰을 만듭니다. 그러나 정렬은 심장에서 시작됩니다. 정렬은 코히런스를 낳고 코히런스는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적인 것입니다. 같은 주파수에서 태어난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생각으로는 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심장이 그 미래와 공명하지 않으면 신호는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습할까요? 작게 시작하세요. 진정한 감사의 한순간을 선택하세요. 일출, 깊은 숨, 물 한 모금. 그 순간이 몸을 씻고 가슴을 열고 호흡을 안정시키게 하세요. 그 행복을 충분히 느끼세요. 단 30초만 집중해도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현실을 아직 오지 않은 목표가 아니라 이미 살아가고 있는 가슴 중심의 진리로 상상하세요. 그것이 바로 코히런스입니다. 이것은 요구나 탄원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나다라는 주파수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공명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심장의 힘입니다. 그것은 증거를 기다리지 않고 장에게 빌지 않습니다. 그저 톤을 정하고 신호가 스스로 말하게 둡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머리로만 현실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심장으로 느껴야 합니다. 의도를 균형 있게 세우고 진동과 맞닿은 감정 속에서 호흡하세요. 심장은 단지 당신의 일부가 아니라 창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르침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각화하고 확언을 반복하며 잠재의식을 다시 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진동의 정렬 없이 생각만으로는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뇌는 시뮬레이션의 달인입니다. 미래를 그리고 과거를 떠올리고 환상을 만들어내고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구현 없는 상상은 허구에 머물고 우주는 허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주는 오직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 탐구자들이 막히는 겁니다. 매일 아침 나는 풍요롭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여전히 결핍, 스트레스, 의심, 무가치함으로 가득하다면 그 에너지는 일관성을 잃습니다. 양자장은 불일치한 신호를 거울처럼 비출 수 없습니다. 조 테펜스자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느끼는 수준보다 더 큰 생각을 할 수 없다. 감정이 두려움에 뿌리내려 있다면 아무리 많은 긍정적 사고도 장으로 내보내는 신호를 덮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생각은 전기적입니다. 신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자기적입니다. 그것은 그 신호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거나 증폭하거나 왜곡합니다. 그래서 현현은 단순한 정신훈련이 아닙니다. 몸 전체로 내보내는 송신입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신경망은 활성화되지만 감정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신호는 약합니다. 그저 미약한 흔적만 남기고 현실을 움직일 힘은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충분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수치심 같은 감정과 함께 반복한다면 당신은 그 믿음을 반영하는 상황과 사람, 결과를 끌어당기도록 스스로를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주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반복하는 주파수를 그대로 현실로 굳히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흉내내라 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영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장은 당신의 연기가 아니라 본질을 읽습니다.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는 있지만 세포가 두려움으로 진동한다면 장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에너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뷰루스 립턴의 연구가 중요해집니다. 그는 후성 유전을 통해 생각과 믿음이 몸의 화학을 바꾸고 그것이 다시 진동적 서명을 형성한다고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지각이 몸의 화학을 바꾸고 몸의 화학은 장의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따라서 나는 풍요롭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이 수축돼 있다면, 사랑을 시각화하면서도 시련의 무게를 안고 있다면 장은 이미지가 아니라 그 밑에 깔린 감정에 반응합니다. 여기서 역설이 있습니다. 몸이 믿지 않으면 생각만으로는 새로운 현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바라거나 흉내내는 게 아니라 되어가는 것입니다. 원하는 미래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내면에서 이미 느껴지는 상태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신경계가 더 이상 증거를 기다리지 않을 때, 몸이 더 이상 가치 있음을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그때 타임라인은 현실로 수렴합니다. 이것은 추상이 아니라 신경가소성이고 생물학이며 동시에 양자물리학입니다. 그렇다면 생각과 진동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까요? 체화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환상이 아니라 기억처럼 리허설하세요. 외부가 변하기 전에 이미 안전, 기쁨, 자유를 느끼도록 신경계를 길들여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자아의 주파수에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몸이 그것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네빌 고다드가 말한 끝에서부터 살아가기입니다. 이미 끝났다면 느낄 감정을 지금 느끼는 것. 바라거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현실이라는 진동 속에서 쉬는 것입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장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대로 반사합니다. 생각, 감정,
믿음, 진동이 정렬되어 있다면 장은 반드시 그에 맞는 현실을 끌어옵니다. 그러니 결핍에서 벗어나려 머리로만 애쓰는 것을 멈추세요. 풍요로 들어가는 길은 느낌으로 찾는 것입니다. 확언을 통제수단처럼 반복하려는 습관도 멈추세요. 그것을 정체성의 메아리처럼 말해야 합니다. 현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코히런스로 창조됩니다. 코히런스란 생각, 감정, 존재가 하나가 될 때 일어납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몸은 단순히 그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송신기입니다. 호흡 하나, 감각 하나, 감정 하나가 모두 양자장으로 보내는 신호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현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언어로 진동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몸을 정교하게 조율된 안테나라고 상상해 보세요. 심장의 박동, 신경의 자극, 직감의 순간까지 모두 코히런스나 왜곡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장은 당신의 말에도 욕망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파수, 즉 몸의 생물학이 내보내는 방식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변화가 머리에서만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변화를 위해 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하트메스 연구소는 수십 년간 심장의 전자기장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심장이 뇌보다 60배 강한 전기장을 5,000배 이상 강력한 자기장을 만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자기장은 몸을 넘어 공간으로 퍼져나가 정보를 보냅니다. 심장은 단순히 피를 돌리는 기관이 아니라 감정과 에너지를 방송하는 송신기입니다. 심장과 뇌가 동조될 때 코히런스가 생기고 몸 주위의 에너지장은 질서 있고 매끄러운 패턴을 그리며 정렬된 현실을 강하게 끌어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혼란 속에서 산다면 그 신호는 흐트러지고 왜곡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려 해도 계속 잡음이 끼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잡음 상태에서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몸을 다시 조율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호흡에서 시작하세요. 호흡은 의식과 잠재의식, 생각과 몸을 잇는 다리입니다. 호흡을 늦추고 깊게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쉴 때 신경계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이 안전감이야말로 진짜 진동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생존 모드에서는 풍요를 끌어당길 수 없고 감정적 혼란 속에서는 사랑에 닿을 수 없습니다. 다음 현실의 주파수는 삶을 신뢰하는 신경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 대펜사는 미래를 리허설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처럼 몸으로 느끼는 것. 눈을 감고 심장으로 호흡하며 미래의 내가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려보세요. 몸이 그것을 믿는 순간 장은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법칙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믿는 것을 장은 거울처럼 비춥니다. 찹도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가요? 의식을 가슴 중심으로 가져오세요. 여기가 당신의 에너지 지성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주의를 두고 호흡을 천천히 하며 감사나 기쁨을 떠올리면 코히런스가 시작됩니다. 코히런스는 단순히 좋은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송입니다. 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나다. 시간이 지나면 이 반복된 방송이 오래된 패턴을 덮어쓰고 신경 경로를 새롭게 만들고 전자기장을 재편성하며 현실의 변화를 준비시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양자 생물학입니다. 몸은 생각과 현실, 꿈과 형태 사이를 잇는 통로이고 모든 세포는 당신이 내보내는 신호를 듣고 있습니다. 브루스 립톤의 연구는 이를 확인해 줍니다. 믿음은 단지 개념이 아니라 유전자, 면역체계, 감정, 그리고 당신의 주파수까지 바꾸는 화학 반응을 촉발합니다. 믿음을 바꾸면 생화학이 바뀌고 그에 따라 방송도 바뀝니다. 그래서 체화가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새로운 의식으로 삼으세요. 의도를 담아 호흡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느끼며 마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시각화하세요. 이미 자유로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삶이 당신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듯 쉬어보세요. 신경계가 이완될수록 주파수는 높아집니다. 이제 선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문장을 댓글처럼 스스로에게 적어보길 권합니다. 나는 코히런스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코히런스는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명료함이고 자기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는 닿을 수 없고 오직 에너지로만 들어갈 수 있는 현실의 비밀번호입니다. 몸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여정에는 전환의 순간이 있습니다. 직업을 얻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특정한 소원을 이루는 순간이 아니라 내면이 꿈꾸던 삶의 에너지와 일치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몸이 단순히 흔들리는 생각이 아니라 이미 여기 있다라는 감각으로 진동하기 시작할 때 장은 반응합니다. 현현은 욕망이 아니라 감정적 정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것을 끌어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핵심입니다. 생각은 전기적입니다. 아이디어를 불붙이고 의도를 점화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자기적입니다. 의도를 장으로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코히런스 상태에 들어갈 때, 즉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이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느낄 때 우주는 그 진동에 맞춰 배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긍정적 사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이 여전히 두려움과 결핍의 루프에 갇혀 있으면서 겉으로 확언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혼합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장은 항상 더 강한 쪽, 보통은 감정과 에너지를 반사합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우리는 늘 방송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때조차, 행동하지 않을 때조차 몸은 주파수를 통해 데이터를 내보냅니다. 그것이 우주의 언어이고 우주는 코히런스만을 이해합니다. 말도 꿈도 아니라 그 밑에 느껴지는 상태를 비유로 설명해 봅시다. 튜닝 포크 하나를 치고 다른 하나를 옆에 두면 건드리지 않아도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공명입니다. 양자장에서 우리의 진동도 그렇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기쁨, 안전, 사랑, 확장을 느낄 때 장은 그 주파수와 공명하는 사람, 사건, 상황을 반사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공명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무엇인가를 억지로 쫓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주를 밀어붙여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이미 그것을 가진 당신의 버전과 진동을 맞추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그 미래의 자아, 자신감 있고 풍요롭고 평온한 는 이미 장 속의 잠재성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감정을 꾸준히 느끼는 순간 그 버전은 지금 이 현실로 수렴되기 시작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끝에서부터 살아가기라 불렀고 조 데펜사는 미래 리허설이라 했으며 암라함 힉스는 보텍스에 들어가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당신이 감정으로 체화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서 느낌으로 전환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간절히 바라온 한 가지를 선택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이미 내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느낄까? 호흡을 천천히 하고 몸을 풀어주며 심장이 그 순간을 그리도록 하세요. 머리로가 아니라 감각으로 새로운 삶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그 결을 가슴에서 느낄 수 있나요?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파수의 리허설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자주 찾아갈수록
언젠가 몸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적을 일상처럼 만들고 풍요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평화를 당연하게 느끼며 사랑을 신경계에서 안전하게 체화하는 것. 그때 우주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흉내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장 안에 이미 존재하는 또 다른 당신과 맞춰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호흡, 한 생각, 한 감정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꼭 기억하세요. 가장 큰 도구는 비전 보드도 플래너도 전략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진동, 존재감, 그리고 코히런스입니다. 현실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버전과 정렬되면 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느끼는 순간 이미 그것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몸으로 스며들 때 당신의 세상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장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애써 노력하는 것, 억지로 반복하는 확언들이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양자장은 당신의 욕망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보내는 진동에 반응합니다. 이 침묵은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코히런스이며 정렬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고요한 존재감입니다. 당신이 내보낼 수 있는 가장 강한 주파수는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고요함에서 옵니다. 생각, 감정, 존재감이 하나가 되면 장에 혼란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현현은 퍼포먼스가 아니고 억지로 자신감을 드러내거나 확언을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율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한다 해서 존재한다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적 같은 변화가 펼쳐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미래를 쫓지 않습니다. 우주와 거래하지도 않습니다. 한때 원하던 것을 이미 가진 당신의 버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진동으로. 이 전환은 섬세하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신경계가 가라앉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긴박함을 내려놓으며 타이밍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그 방식 속에서 존재의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과 자각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할 일은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히런스의 본질입니다. 내면이 더 이상 당신의 비전과 모순되지 않는 상태. 이 지점에서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현현을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기회들, 동시성들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억지로 움직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주파수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체화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로 존재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맑은 신호가 될 때 양자장은 곧바로 그것을 반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침묵의 주파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너는 이미 그러한 존재다. 네가 내보내는 주파수를 느낄 만큼 고요해져라. 당신이 두려움에서 행동했는지 확신에서 행동했는지 스스로 알아차리세요. 장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비춥니다. 이것은 생각을 억누르거나 감정을 완벽히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코히런스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버전 안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입니다. 이미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은 이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당신은 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진리입니다. 전환은 언제나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애쓰지 않고 존재하는 당신으로부터